네, 2월 28일 수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 오후장 대비 전략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양대 지수 모두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이후부터 코스피 지수 지금 1% 넘게 오르면서 분위기가 좀 좋은데요. 네.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또 점심시간 이후에 현대차 차트 한번 보세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분명히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지금 거의 5% 가까이 급반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앞서 우리 생쇼 매니저분들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정이 결국 매수 기회라는 거예요. 어제 이게 느닷없는 우리 국내 증시의 하락, 네. 글로벌 증시 다 통틀어 봐도 어제 빠진 건 우리나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주 빠르게 가격 만회 시도가 좀 들어오면서 화려한 종목 장세. 제가 이제 3월이 되면 1월, 2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간 보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도 업종 또 올해 핫한 트렌드에 대한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고 나면 3월 달부터는 정말 좀 강한 상승 랠리가 좀 펼쳐질 수 있다. 이제 오늘 내일 2월 시장 여러분들이 좀 잘 마무리하고 이제 3월을 벌써 이제 좀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1분기에 그 해에 주도 섹터가 이제 윤곽이 잡힌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곧 3월을 앞두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우리 영미 매니저님이 픽해 오신 그런 종목들과 섹터를 통해서 네. 저희가 올 한 해를 한번 주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장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풀어드리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시장을 한번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제가 이제 뭐 SK하이닉스 홍보대사처럼 어제 오후에도 그리고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어제 하이닉스의 5% 하락 너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HBM 시장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또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다. 맞아요. 당분간 이 수율 경쟁 그리고 이제 점유율 경쟁에서 확실히 SK 하이닉스가 우위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3%가 넘는 이제 강한 반등이 좀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또 현대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승폭이 이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어저께 나타났던 어떤 부정적인 기류가 하루 만에 지금 불식되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 관련된 수혜주 혹은 또 어제 SK하이닉스가 EUV 노광 장비를 또 한 8대 정도 이제 도입을 할 거다라는 이제 또 추측성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EUV 관련된 종목들이 죄다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거든요. SNS텍이라든지 FST, 뭐 동진 세미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세를 이제 만들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전 상장. 특히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제 이사 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포스코 DX도 이제 코스피로 이사를 갔고 LNF도 이제 이사를 갔다. 2월 초에 에코프로 BM이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게 공식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겠다라는 거 이제 시인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다음 달에 열리는 이제 주총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받게 되면 코스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소재 특히 양극재 기업 중에 대장주는 에코프로 BM이잖아요. 근데 LNF는 이미 코스피 시장으로 이사를 가 있는 상황인데 네. 에코프로 BM이 계속 코스닥 시장에 남아있는 것도 이게 뭔가 좀 어정쩡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코스닥 시장 차원에서도 보더라도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지금 20조가 훨씬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이름에서도 이제 기술주의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기술주의 시장이었다라기보다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거의 80조, 90조 가까이 됐었기 맞아요. 때문에 지수를 왔다 갔다 하게 그러니까 만들었죠. 이 두 종목이 영향력이 너무 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마치
마치 이제 배터리 시장인 것처럼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코스닥 시장의 지수 왜곡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에코프로 BM이 장 초반에 15% 가까이 이제 급등이 좀 나왔고 지금도 10% 넘는 이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2차 전지 쪽이 워낙 또 많이 빠져 있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단기 호재에 강하게 이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주식시장의 이슈는 아닙니다만 네. 요즘 비트코인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네. 3년 동안 물렸던 분들이 지금 막 웃으면서 팔고 계시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아유, 작년 아쉬워라. 연초에 집을 팔아서라도 그냥 비트코인을 샀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아유. 지금 7,800만 원을 장중에 이제 돌파를 했어요. 네. 정말 많이 올랐고 이제 1억 돌파가 곧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 이제 비트코인 이제 또 1억이요? 채굴에 와. 대한 이제 반감기가 이제 또 네 번째 반감기인가요? 도래한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게 만들겠다 하는 네네. 이런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상당히 좀 강하다. 어찌 보면 비트코인이야말로 가장 위험 자산 축에 이제 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강세다라는 얘기는 글로벌 증시 또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도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해지겠구나. 어찌 보면 비트코인의 시세가 좀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의 시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장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남은 오후 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네. 오후 장 레시피 세워봐 주세요. 오늘 옷장 레시피는 조금 이제 심오하게 철학적인 의미를 좀 담아서 네. 이렇게 이제 한 줄 레시피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핵심을 이해하면 급등이 보인다. 소크라테스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뭔가 이제 좀 철학적으로 어쨌든 표현을 해봤는데 아니 제가 어제도 좀 답답했던 게 제가 아무리 항변을 해도 아니 SK 하이닉스 왜 빠지냐 이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호재인데 빠지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시장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논리적인 오류 혹은 또 비정상적인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은 또 심리에 의해서 수급이 이제 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 이런 비논리적인 흐름들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한다라고 하면 진짜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충분히 우리가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과감하게 또 배팅을 할 수 있는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도 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고 뭔가 이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강한 이제 상승을 한번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원샷 스페셜 종목 잠시 후에 같이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일시적인 왜곡을 이용해서 급등주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그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영미 매니저께서 오늘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를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틀 전이에요. 월요일 이 시간에 편입했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10% 넘게 급등하면서 4750원까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틀 만에 지금 2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어요. 맞아요. 사상 최고가를 뚫었어요. 네. 이런 걸 이제 선견지명. 야, 잘 들어갔다. 네, 길목 잡기. 칭찬합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어디다가 갖다 붙여도 다 엮일 수 있는 기업이다. 반도체 종목들이 흐름이 워낙 좀 좋았는데 오늘 딱 이제 SK 하이닉스의 노광 장비 이제 도입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소부장 종목 중에 가장 먼저 또 고점을 좀 뚫고 신고가 이제 랠리를 펼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16% 이제 급등을 하면서 최고가 대비해서 19% 가까이 수익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도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SNS텍이라든지 FST, 동진세미캠 이런 EUV 노광공정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은 크게 보면 이제 디램 업황, 메모리 업황의 회복,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AI 이슈와 이제 결부되면서 HBM과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라고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전공정은 뭐 HBM 수혜주도 될 수 있고 전공정 이제 미세공정, 나노공정, 선단공정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면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딱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행보를 마무리를 하고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어낼 때 강하게 이제 지금 급등이 나오는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어제 오후장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거든요. 장 후반에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뚫으면서 강하게 이제 슈팅이 나오는 흐름. 요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포착해내시면 짧은 시간 안에도 제법 이제 강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은 또 이틀도 안 돼서 지금 크게 수익이 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오늘도 그런 종목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 할게요. 그럼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 2월 21일, 그러니까 딱 지난주 이 시간에 편입했던 강원에너지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리뷰했던 종목인데 오늘 장 초반부터 또 강하게 상승하면서 3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더 들고 가봐도 네, 괜찮을까요? 강원에너지 제가 어제도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네. 어제 이제 장 막판까지 거의 최고가에 마감이 좀 되는 분위기였어요. 어저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장 분위기가 그야말로 좀 처참했거든요. 이거 왜 빠지냐 이런 생각을 계속 들게 만드는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었는데 강원에너지는 막판에 종가 관리가 아주 잘 되면서 15% 강세 마감을 했고 오늘도 장 초반에 이제 갭상승하면서 12% 정도 이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이 종목도 딱 지금 일주일 만에 28% 정도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익을 좀 기록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솔브레인 홀딩스, 덕산 테코피아 같은 이런 전액 관련된 기업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CNT 도전제와 관련해서 나노 신소재 그리고 이제 후속주로 어저께 제가 제이오라는 기업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지 섹터가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직 업황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뭐 6개월 빠르게는 또 12개월까지도 선행해서 이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고 또 리튬 가격을 포함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의 어떤 회복 움직임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를 포함한 이 대장주들의 가격 회복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원에너지는 이제는 이제 약간 추격 매수하는 게 조금 애매해요. 물론 강원에너지도 뭐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처럼 완전히 그냥 다 뚫고 올라버리면 신고가 랠리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이 한 22,000원 요 구간에서 이제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22,000원은 이제 저항에 걸리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일정 부분 분할 매도하는 관점.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아래로 다시 이제 5일선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에너지는 현재 22,000원대가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잘 소화하는지를 지켜보시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신규 진입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자. 한 2만 원대에서 신규 진입을 해보자.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해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후속주 오늘도 두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부터 공략해볼까요? 오늘은 두 종목 다 저기 바닥에 좀 처박혀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오늘 레시피로 핵심을 알면 뭔가 이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의 모멘텀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13,500원 현재가로 인벤티지랩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데 어저께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장중에 거의 하한가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별다른 악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회사 쪽에서도 회사에 전혀 문제 없다 이런 부인 공시까지 나왔고 또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IR도 진행을 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회복되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저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인벤티지랩을 필두로 해가지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한미약품이라든지 또 동아 ST 이런 기업들이 전체 제약바이오 업종보다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미국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비만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는 이름도 되게 멋져요. 바이킹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기업. 마치 이제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오늘 주가가 임상 이상 똑같이 GLP-1 유사체를 가지고 비만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기업이 임상 3상도 아니고 임상 2상 결과가 유효성을 입증했다. 체중 감소가 한 15%에서 18% 정도 나왔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좀 되면서 주가가 무려 121% 폭등을 했어요. 하루 만에.
제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제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장이 규모도 크고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133조 원 정도 규모의 이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 지금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 노디스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눈독을 좀 들이고 있고 이 시장에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의 이제 주가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인벤티지랩 특히 이제 IVL 드러그 이제 플로딕이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최소한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이 GLP-1 유사체의 반감기를 늘려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노보 노디스크나 일라 릴리가 이제 출시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꾼다. 만약에 3개월에 한 번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복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주목을 하게 될 거다. 알테오젠이 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막 시총 8조 원을 넘어가서 급등을 했겠어요. 결국 제형 변경과 관련된 기술, 이 SC 기술 자체가 많은 의약품에 이제 접목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들도 이런 식의 이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약물이 지속되는 기간을 이제 늘리는 기술을 보편적으로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인벤티지랩이라든지 또 어제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얼마든지 지금 알테오젠처럼 기술 이전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지금 많이 이제 빠져 있는 바닥권에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1,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급등 모멘텀으로는 비만 치료제를 꼽아주셨습니다. 간밤에 미국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주가가 2배 넘게 올랐는데 그 훈풍이 우리 국내 증시에 더 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5장에 눈여겨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급등 모멘텀은 어딜까요? 네, 두 번째는 아주 바닥에 있는 로봇 기업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현재가 37,200원에 SBB 테크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요. 네, 맞아요. 어저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 실적을 발표했는데 갑자기 적자 전환했다 이런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문구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적이 아주 잘 나온 거거든요. 전환사채 때문에. 맞습니다. 그 그렇다고요. 전환사채에 대한 이제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거야말로 진짜 주주 친화 정책이에요. 요즘에 이제 주주 친화 정책 막 뜨고 있잖아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전환사채라는 건 나중에 이제 사채가 만료가 되거나 혹은 이제 전환 청구권 가격 위로 갔을 때 전환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잖아요. 네. 근데 그 사채가 주식으로 바꿔지면 유통 주식 숫자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오버행 이슈가 이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사채를 다시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만기가 되기 전에. 그것 때문에 이제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 인식되면서 실적이 적자 전환된 거지. 요걸 제외하고 나면 순이익이 50억이 넘게 이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만큼 협동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외형도 지금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 발표한 걸 보면 아 진짜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기대했던 것처럼 협동 로봇 시장, 휴머노이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이 고도화됐을 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처음에는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소재 개별 섹터를 주목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렇게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을 하면서 급등했던 이유는 가장 빠르게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기 때문이거든요. 원재료부터 소재 생산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로봇 기업들도 나중에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때 결국 수직 계열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다들 지금 로봇 산업을 꼽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품 기업들까지 내재화 시켰을 때 그야말로 이제 수익성이 이제 담보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모닉 감속기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BB테크예요. 대기업들의 어떤 지분 투자 가능성이라든지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스란히 이제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로봇 기업들이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SBB테크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거든요. 최근에 이렌시스라든지 에브리봇 같은 기업들이 개별 이슈로 이제 급등을 한 걸 제외하고는 연초 이후에도 계속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3월 이후에는 다시 한번 로봇 업종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한 이런 로봇 종목들이 시장에 이제 관심을 한번 갖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많이 빠져 있긴 합니다만 핵심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2,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은 로봇주 안에서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SBB테크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면서 37,000원까지 목표가 달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이 시간에 스탁벅스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도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